네, 안녕하세요. 소셜미디어 테이의 안태희 국장입니다. 테이 라이브 오늘은 청주 서원구로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예비 후보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광희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선거운동 그냥 전화만 하는 중이고 아침 저녁 인사만 하는데요. 오늘이 3월 2일이면은 이제 3월 시작하는 날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개학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입학식하는 날이고. 예.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충북대 병원 오거리에서 인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학생들이 안 보입니다. 아하. 그래서 전부 연기를 해가지고 그러니 뭐 출퇴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인사 정도? 그렇군요. 서원구에는 대학교가 5개가 있어요. 그렇게나 많아요? 네. 오. 충북대, 네. 교대, 서원대, 네. 그다음에 방통대, 그리고 현도. 오, 네, 굉장히 젊은 지역이네요, 생각보다. 네, 그런데 4년 동안 그 젊은 인구들이 15,000명이 줄어드는 그렇습니까? 그런 도시가 됐죠. 어디로? 청주는 다 늘었는데 여기만 줄었습니다. 제 첫 번째 공약이 어쨌든 교육특구를 만들자고 하는 게 젊은이들을 잡아두고 젊은이들이 일할 곳을 정주할 곳을 만들어주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생각인 거죠.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지역에 남아야 뭘 하는데 네. 자꾸 떠나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청주가 교육도시라고 다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교육도시의 정체성을 계속 없애왔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저는 지난 청주시장 선거 때도 교육도시 청주를 되살리겠다고 해왔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또 된 게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서원구라도 네. 교육특구로 좀 만들어서 서원구에서 청주 교육도시의 명맥을 이어보겠다. 이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럴 만한 인프라는 충분히 있어요. 대학도 많고, 충북도교육청, 청주교육청도 여기 이 동네에 있고, 그리고 이 동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젊은이들의 활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젊은이들이 이곳에 남지 못하고 졸업하면 전부 떠나는 도시가 되니까 서원구의 정체성도 가뜩이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원구는 교육특구를 좀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교육특구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오냐면 교육의 산업적 인프라들을 좀 여기다가 만들겠다. 그래서 교육특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교육 클러스터의 핵심은 어쨌든 이곳에서 교육 콘텐츠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교육 콘텐츠 산업. 예, 근데 교육 콘텐츠를 인터넷에 치면 전 세계 교육 콘텐츠 산업이라고 독자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한 게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분산돼서는 수조 원 단위의 사실은 산업이 형성이 돼 있긴 해요. 네. 근데 그걸 한 곳에 집적시키고 집약시켜서 좀 더 발전적 형태로 젊은이들이 그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네. 예,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프로세스가 없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교육이. 그리고 인터넷에서 뭐 미래 산업 같이 보면 뭐 교사가 없어지고 학교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기반은 다 사실은 교육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없어진다는 얘기는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안 못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도 좀 많이 했고 제가 도의원하면서 교육위원만 6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름 이제 교육 전문가로서 그 교육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이걸 집약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교육 관련된 산업 부분들을 좀 모으고 집약시키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어쨌든 그 교육 축제도 좀 열고 제 꿈입니다. 네. 서원구 하면 또 동네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서원구 하면 그 구령공원 네. 그 살리는 것 때문에 작년 한 해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네. 힘들어했고 네. 또 그렇다고 해도 뭐 아주 뭐 좌절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구령공원에 개발되는 곳에 많은 부분을 살려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점이 많고 그런 과정 보시면서 어땠습니까? 사실은 그와 관련돼서 사실은 감사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테이미디어의 안태희 기자가 지역의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면서 사실은 구룡산 지키기나 매봉산 지키기, 서원구 사실은 구룡산 매봉산이 서원구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남이현도를 그 땅이 워낙 크니까 네. 그거를 빼고 나머지 다 한 20만이 여기 올망졸망 살거든요. 거기를 관통하는 산이에요. 산이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거기에 5군데를 개발을 해서 깎아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아파트를 지면 다 될 만한 곳이죠. 사람들이 지척해서 살고 있으니까 돈은 되긴 해도 그렇죠.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나 환경은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었는데 공교롭게도 정치권에서 그 문제를 달라들지 못하고 있는 찰나에 네. 주민들이 먼저 일어섰고 주민들이 1인 시위도 100일 이상 하고 그 현장에 그렇죠. 100일 이상 했죠. 그거를 보도를 철저하게 해주신 분이 우리 안태희 기자님이시라. 그런데 이제 감사합니다. 아유, 덕담도 많이 해주시고 네. 감사한데 그 뭐 이런 일들이 구령공원과 관련된 일뿐만 아니고 네. 요새 뭐 미세먼지니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막 이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일단 저는 지금 그 방역 당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감사를 우선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진짜 우리 국민들 대단한 것 같아요. 어저께는 3.1절이었죠. 3.1절에 네. 광주시에서 네. 광주시의 지방자치단체와 또 주민들이 모두 연서명으로 해서 대구의 환자들을 그 광주로 모시겠다. 이런 거 보면서 그 기사 자체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국민들인데 정치권이 이상하게 우리 뭐 정치라는 것의 속성이 그런가 봐요. 자꾸 갈라치고 남북으로 나누게 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고 영호남을 나누고 늘 뭔가 나누려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고 이런 아주 못된 짓을 정치권이 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훌륭하게 역시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며칠 동안 아예 거리에 사람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일부러 이제 우리 지역 상권들 때문에 그 어저께도 그렇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나가서 사 먹거든요. 네. 근데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고 그나마 이제 조금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제 위축되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좀 단련이 됐다고 할까? 좀 이제 정서적인 부분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오늘 아침과 어저께의 차량 통행량이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인사를 하는데 어제와 전혀 판이하게 다른 일상과 비슷한 정도의 차량 통행량을 보이는 걸로 봐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다가 이제는 뭐 이 정도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 그래서 위기에 대한 그 어떤 무감각 혹은 뭐 위기에 대한 적응 이런 거를 좀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코로나 걱정 때문에 뭐 이 주민도 걱정입니다만 사실 그 선거 예비 주자분들도 상당히 좀 피해를 많이 보죠. 선거운동을 뭐 접촉해서 하지 못하니까. 그 3.1절에 미래통합당이 갑자기 막 한순간에 많은 후보자들을 단수 추천했어요. 야, 정말. 청주를 먼저 가면 청주 상당의 윤곽근 예비후보, 청주 흥덕의 정우택 국회의원이죠. 상당후 국회의원인데 갑자기 그걸로 갔고, 충주 이종배 국회의원, 동남 4군의 박덕흠 국회의원이 확정이 됐는데 아직 서원구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네, 서원구 확정이 안 또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어쨌든 자꾸 이제 선수들을 이제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구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이제 정치적인 구도로 보면은 그렇게 무슨 철새 날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역에서 활동해 왔었던 어떤 성과들을 뭉개가면서 당에서 정치 공학적으로 이렇게 내리꼽는 것에 대한 그 반감이 전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평생 그 정치하면서 그에 맞서서 싸워왔었던 어떤 경험 때문이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남의 당이지만 그렇게 막 뚝뚝 잘려나가는 거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번 선거에는 세대교체라는 큰 화두도 있었지만 지방정치인 출신 풀뿌리 정치가 중앙정치에 진입을 했냐 못했냐가 사실은 이번에 또 관전평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 그 청원구 쪽에서는 황영호 전 시의회 의장이, 그다음에 흥덕구에서는 김양희 전 도의회의장이, 그리고 서원구에서는 제가 이렇게 주자로 뛰고 있었는데 지방의원 출신으로 일거에 하루 만에 두 군데가 없어지면서 이제 지방의원 출신 도전자가 저 하나 남는. 서원구도 발표가 났습니까?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날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저 하나 남은.
아직 그러니까 그 황영호 그쪽 부분도 아직 위기 상황이니까. 예, 지금 뭐 거기도 뭐 어떻게 바뀐다고들 하니까 그래서 글쎄, 반발을 지금 하고 계신데 정작 뭐 어떤 경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고 하루아침에 그냥 그만두라는 얘기니까 사실은 그 두 분 다 저하고 같이 12월 17일 날 등록하실 때 같이 등록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는데. 예, 제일 먼저 하고 지난 3개월 동안 그래도 가장 바닥을 열심히 훑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거에 날아가는 걸 보면서 정치에 어떤 도의도 없고 뭐 의리도 없고 그런 파렴치함과 정치 공약만 남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뭐 미래통합당 청주 청원군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거기도 김수민 국회의원이 이제 어제 비공식 면접을 봤다고 하니까 아마 오늘 중에 뭐 어떤 결론이 날 것 같네요. 자, 미래통합당 그렇고요. 뭐 민주당도 지금 한창 경선이나 후보 확정되고 있어서 8개 중에서 6군데가 확정이 됐는데 안 된 2군데가 여기 청주 서원하고 청주 상당입니다. 청주 서원은 3월 7일부터 9일까지 경선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선 방식은? 일단 이제 저희는 1년 전에 경선 방식이 나와가지고 이제 준비가 좀 되어 있었죠. 당원 권리당원 50%, 일반 전화 여론조사 50%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강 예비 후보님, 그다음에 이장섭 예비 후보님 두 분이 경선하는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오재세 국회의원님이 어제도 페이스북에 5선에 도전하겠다고 썼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그러면 민주당, 통합당, 그다음에 여기는 바른미래당인가요? 네. 그분도 있던데 예비 후보가 거기에 무소속까지. 이 사파전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재세 의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제 저는 본인은 계속적으로 중앙당의 방침, 그러니까 컷오프 탈락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계신 거라고 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보고 아직 탈당은 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탈당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어떤 분기점이라고 봐요. 그런데 아직 탈당은 안 하시고 본인의 출마 의지만 계속 피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계신 거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16년 동안 해오셨던 그런 어떤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이나 노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인정도 하고 그러시니 이 정도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좀 열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재세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을 본인이 하고는 계시지만 오재세 의원님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를 하려면 새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런데 16년 동안 해왔었다는 건 또 다른 말로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당원들이에요. 본인이 탈당을 하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본인만 탈당하고 나머지는 안 탈당할 경우는 혼자서 나가서 다시 처음부터 개척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시간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재세 의원님뿐만 아니고 중부 3군도 임혜종 의원님 지지자들이 어제 보니까 페이스북에 당까지 갔더라고요. 민주당사까지 가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단수 공천을 철회하라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다른 당들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당은 맨 처음에 하고자 했던 시스템 공천 또는 공천 혁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코로나로 지금 국민들이 숨져가고 있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국민들 책임져야 될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지금 이 공천 과정에서 하고 있느냐, 위성정당이나 만들고 무슨 또 뭐 이상한 당도 민주당에서 만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강희 후보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이제 매번 선거 때마다 이런 이제 문제가 터지는데 이럴 때 경중을 좀 가리기도 해야 된다고 봐요. 예컨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8군데 중에서 경선을 하는 곳이 4군데였었고요. 그 다음에 2군데는 후보자가 없어서 못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6군데 같은 경우는 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2군데가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비교적 시스템 공천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점에 대해서는 기간의 어떤 때보다도
좀 높이 산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해당이지만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지금 경선이 아직 한 군데도 없이 다 내리꽂히는 분위기라 이게 옛날에 그랬거든요, 민주당도. 그래서 여기에 맞서 저 같은 경우는 늘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도 좋으니 경선만 시켜달라, 살아남는 건 내가 하겠다고 늘 그게 제 뭐 이렇게 입버릇처럼 남아 있었던 말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당에서 그냥 경선을 거의 만들어 주시니까 이렇게 해왔던 거고, 다만 그렇지 않았었던 그래서 그 경중은 좀 나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르다. 좀 뭐 싸잡아서 여기도 뭐 이러는데 저기는 안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노력을 훨씬 더 많이 보인 데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런 데들이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때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도 나아졌고 지역 좀 개선되고 있다. 지역의 8군데 중에서 6군데의 경선을 붙이려고 했고 2군데가 현역 의원인데 도전자가 없어서 못했을 뿐 4군데는 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기 딴 데 얘기 좀 알고, 여기 서원고 경선 어떻게 깨끗하게 잘 치러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럼 지금까지 잘 됐으면 뭐 앞으로도 잘 될 기대를 해도 되겠네. 3월 7일이면 오늘이 2일이니까 5일밖에 안 남았는데. D-5일이고요. 그리고 경선이 일어났었던 곳이 옛날에는 경선이 끝나고 나서도 막 이렇게 뭐 부정 경선이다 이래서 말이 많았잖아요. 네, 요새는 그런 건 그런데 없죠. 요즘 그런 게 거의 없어진 것도 민주당 이번 그 공천을 좀 시스템 공천을 잘하고 있는 그런 거가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뭐 결과에 대해서 의의를 다룰 뭐 여지가 별로 없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경선 전략 어떤 게 있습니까? 요새 뭐 사람을 못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권리당원에 대한 접근하고 하나는 일반 시민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해달라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뭐 전화밖에 없으니 전략적으로 권리당원들 투표를 독려하는, 왜 그래 모르는 분들한테는 뭐 16만이 되는 분들에게 전화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 이제 전략적으로 권리당원들이 참여를 해주십사, 나를 좀 뽑아주십사,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중이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좀 있고요. 그 전에는 사실은 이거 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인사도 하고 뭐 돌아다니고 대면 접촉하고 이렇게 해야 여론조사의 그 제 등가성을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거는 일체 그러니까 결국은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거에서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경선이 끝나고 나서도 본선은 사실은 지금 같은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경선 자체가 본선 준비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본선 준비는 못하고 경선의 권리당원들을 집약시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게 본선 선거운동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예비 후보님, 지역구민이든 국민이든 출마자로서 한번 인사 말씀,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옛날 저 처음 정치 시작할 적에는 정치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선배들께 물어보면 국민들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하는 게 정치입니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과거에 구태의연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게, 지금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정치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게 정치다. 그런데 여기서의 그 팁이 좀 있습니다. 행복해주기 위해서는 굉장한 능력을 필요로 한다.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과 권력을 획득하고 나서의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기술은 내가 뛰어나다, 이렇게 전 생각하고, 이미 지난 8년 동안 그런 모습을 도의원 과정에서 보여드렸고, 그래서 그 능력 있는, 그러니까 정치를 행복으로 치환하는데 능력 있는 정치인은 저를 좀 선택해 주십사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풀뿌리 정치인들이 중앙 정치로 나가야 지역 사람들의 얘기를 대변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충북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지역 풀뿌리 정치인 출신의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저 하나 남는 것 같은데,
저에게 좀 보내주십사. 제가 풀뿌리 정치인의 저력을 한번 펼쳐 보이겠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청주 서원구 이광희 예비 후보님하고 말씀을 나눠봤고요. 활동하시는데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